자, 여당은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지금 인사청문 시한 하루 뒤인 30일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을 두고도 여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인정하였듯이 김민석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결국 이 정부가 몰락하는 서막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묵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는 수준을 넘어서 대선 불복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자, 여당은 이제 청문을 통해서 의혹은 모두 해소가 됐다면서 야당 반발로 끝내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돼도 밀어붙이겠다 이런 겁니다. 역시 민주당 의석수가 이제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글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글쎄 뭐 자료 제출도 안 했고 좀 뭔가 좀 원하는 자료만 내도 괜찮을 텐데 이거 안 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국민의힘의 주장에 저는 뭐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많은 국민들이 이번 그 인사청문회를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상당히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나름대로 해명은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소명은 못했다. 뭐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예.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 이 청문 과정에서의 소명이 안 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임명 철회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사실은 뭐 민주당이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거의 뭐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민주당은 지금 국회 가방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리 인준은 무조건 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상당한 뭐랄까요 오만, 뭐 독주 이런 부분들을 프레임하겠다는 뜻이 분명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차원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법대로 밀어붙이면 돼. 우리가 대선이 끝난지 대선을 또 압도로 이겼잖아.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밀고 가기보다는 좀 더 이 김민석 후보자가 늦었지만 예. 이 관련된 자신의 해명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지금이라도 좀 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내면은 좀 확인해 보겠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일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글쎄요 이제 뭐 어떻게 특별히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어 보이는데 그럼 뭐 국민청문회 얘기도 하고 있고 뭐 고발 조치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해서 뭐 그러니까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긴 동일하시는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막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자료 안 낼 겁니다. 자료를 안 내는 게 유일한 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김민석 예. 후보자. 자료 내면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고서 버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였고 결국 이제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네. 긴 호흡으로 보면 전부 다 이재명 정부한테 이제 저는 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뭐 일단 정부 초기 때문에 지명 잘했다라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과는 굉장히 편차가 많이 있어요. 네. 국민들이 이거 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구나라는 그 기억들 다 쌓아두시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법도에도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뭐 좀 미루겠다고 하지만 공영방송 장악할 수 있는 방송 3법 이런 것들. 예.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다 못했던 것이에요. 워낙 악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거부권 행사한 거 전 그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거부권을 유도한 측면도 있어요. 막 밀어붙여가지고 입법 독재해가지고. 예. 근데 지금 이거를 결국 그렇게 해서 입법을 한다면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에 대한 빚 갚는 거고 양곡관리법은 농민단체에 대한 빚을 갚는 거고 정치적인 부채는 해소될지 모르지만 예. 경제 구조가 망가지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저해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재명 정부한테도 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게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 때도 의석수는 차이 많이 났지만 정당 득표율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대선 마찬가지 절반 가까운
국민들께서 이재명 그 대통령에게는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예.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도 존중하면서 국정이 운영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전 이런 법들은 입법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법사위원장 이제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라도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또는 내용에서 대폭적인 절충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